저는 그날 아침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에블린이라는 74세 여성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왼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지.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나오는 것은 말이 아닌 부서진 소리의 뭉텅이였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단순히 현기증이 나거나 저혈당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필사적으로 산소를 요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기 직전 에블린은 모두를 놀라게 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호흡 및 자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매 순간이 중요한 상황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재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바꾸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표 시니어 건강 팟캐스트 별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닥터 존 그랜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 10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진료하고 계신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박사님, 이번 에피소드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번 에피소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존, 오늘 다룰 방법은 이론적으로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40초마다 한 명의 노인이 뇌졸중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후 3분 동안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이 다시 말하고, 다시 걷고, 심지어 다시 눈을 뜰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뇌졸중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몸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팔이 이상하거나 균형을 잃거나 시야가 흐려지지.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에게 잠깐만 쉬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1분이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버드와 도쿄대학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특정 호흡 리듬과 신체 자세가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치료법이 아니며 응급치료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뇌졸중 치료에서 시간은 곧 뇌입니다. 그러니 60세 이상이시라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와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뇌를 살릴 수 있는 연구 기반의 간단한 혈액순환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빠르고 안전하며 누구나 단 몇 분 만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박사님, 실제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신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누군가가 쓰러지는 것을 상상하지만 보통 그렇게 시작되지는 않죠.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항상 극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뇌를 전기로 작동되는 도시라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생각, 모든 움직임은 빛나는 불빛이죠. 하지만 혈전이 중요한 전력선 중 하나인 혈관을 막으면 도시의 일부가 어둠에 잠깁니다. 때로는 몇 분 동안만 지속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과성 허혈 발작, TIA, 즉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더 나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체의 가장 큰 속삭임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이미지입니다. 뇌가 도움을 속삭이는 모습이라니. 저도 제 환자들에게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팔이 잠깐 이상했어요. 또는 발을 헛디뎌 쓰는데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들은 경고 신호탄입니다. 혈전은 목, 심장, 심지어 다리 깊은 곳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뇌로 이동할 때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몇 분 안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힘이 완전히 일어나기 전에 그 짧은 초기 단계에서 신체는 여전히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는 언제 그 순간이 일어나는지 아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찾아야 할 초기 징후는 무엇일까요? 신체의 한쪽에 갑작스러운 무감각이나 쇠약,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움, 얼굴 처짐, 흐릿한 시야, 현기증, 또는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두통입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증상들이 단 1분 동안만 지속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위험이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정말 무섭지만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징후들을 인식할 수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합니다. 뇌졸중 의학저널 저널 오브 스트록 메더선의 2024년 리뷰에 따르면 즉시 행동하여 평평하게 눕고 다리를 올리고 호흡을 늦추는 우리가 논의할 별표 혈액이동법 블러드 시프트 메서드 별표를 적용한 환자들이 영구적인 뇌 손상을 거의 40% 덜 겪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이며 바로 이것이 이번 에피소드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1분 동안은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약물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평온함, 자세,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환 자체의 비결,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별표 혈액 이동 기법, 블러드 시프트 머누버, 별표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데이터에서 본 바로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실제 과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혈액 이동 기법은 한 가지 아이디어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중력과 호흡이 여러분을 위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졸중 증상이 시작될 때 몇 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를 보호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심장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개골에 압력을 가하거나 누군가를 흔들어 깨우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몸을 올바르게 배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갑작스러운 현기증, 한쪽 팔의 쇠약, 또는 말하기 어려움과 같은 것을 느낀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즉시 앉거나 누우십시오. 가능하다면 등을 대고 완전히 평평하게 눕습니다. 그런 다음 다리를 바닥에서 약 30cm 정도 들어 알리십시오. 그 작은 조정이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을 가슴과 뇌 쪽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기계나 약 없이 단지 호흡, 중력, 그리고 인식을 사용하여 신체 자체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호흡이 필수적인 됩니다. 느리고 안정적인 호흡은 혈액 내 산소 수치를 높입니다. 코를 통해 약 4초 동안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2초 동안 참은 다음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 리듬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안정적인 혈압을 지지합니다. 이 두 가지는 뇌졸중 동안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때까지 혈액이 뇌에 도달하는 것을 돕는 것은 신체 자세와 느린 호흡의 결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응급신경학 저널 오브 이머전시 노랄러지의 2022년 연구는 TIA 동안 다리 올리기와 느리고 안정적인 호흡을 사용한 환자들이 더 나은 회복 결과와 더 적은 뇌 세포 사멸 영역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치료법은 아니지만 재활에 며칠이 걸릴지 아니면 영구적인 손상으로 몇 달이 걸릴지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느껴질지 알 수 있습니다. 두렵고 아마도 혼자 있겠지만 박사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바로 그거죠. 공포는 뇌에서 산소를 뺐습니다. 평온함을 뇌를 보호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숨을 늦출 수 있다면 사고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명확성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도록 돕습니다. 즉,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고 움직이지 않고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호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경고 징후가 나타난다면 목표는 돌아다니거나 떨쳐내는 것이 아닙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호흡하고 중력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몇 분 동안은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저는 왜 그렇게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무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징후를 알면서도 무언가가 그들의 행동을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이겨내도록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정말 참을 수 없을 때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터지거나 몇 초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종류의 조용한 인내는 다른 상황에서는 훌륭하지만 뇌졸중에 관해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별입니다. 항상 정보 부족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또는 자고 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병원에 도착할 때쯤에는 그 작은 혈전이 이미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 상태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혼란의 큰 부분은 정상적인 것과 위험한 것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일어섰을 때 약간 어지러운 것은 정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때의 현기증이나 갑작스러운 불분명한 발음은 다릅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뇌를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어떻습니까? 증상이 시작될 때 누군가가 실제로 자신의 몸이나 마음을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것을 건강을 위한 화재 대피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십시오. 경고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손이 마비되거나 시야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뒤로 눕습니다. 다리를 올리고 리듬에 맞춰 호흡을 시작합니다.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근육 기억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실제 뇌졸중이 시작될 때 여러분의 몸은 공황 대신 연습에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개념입니다. 침착하게 반응하도록 몸을 훈련시키는 것이라니. 운동선수들이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에도 대비하여 회복 방법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몸은 반복을 통해 배웁니다. 이 동작들을 예행 연습할 때 여러분의 신경계는 평온함을 안전과 연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산소가 뇌로 계속 흐르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화재 응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연기 경보기를 테스트합니다. 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흔한 건강 응급 상황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에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뀌어야 할 점입니다. 준비는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감에 관한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노인들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사님, 이전에 혈류가 몇 분만 중단되어도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뇌졸중 생존자들이 몇 달 후에 말하기, 균형, 기억과 같은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뇌는 어떻게 치유될까요? 뇌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것은 단단한 기계가 아닙니다. 적응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한 경로가 막히면 다른 경로가 대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별표 신경가소성 누로플라스티시티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도로가 폐쇄되었을 때 교통이 우회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올바른 관리와 반복을 통해 이러한 우회로가 뇌의 새로운 회복 고속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회복 지원은 일찍 시작되어야 하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뇌졸중 후 첫 48시간이 중요하지만 그 후 몇 주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움직임, 의도적인 호흡, 그리고 좋은 영양은 모두 뇌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 국립노인신경학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느린 앉은 자세 운동을 실천한 노인들이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균형과 기억력을 2배 더 회복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헬스장이 필요 없습니다. 의자와 계획만 있으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작고 꾸준한 움직임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손을 움직이던 움직임을 시각화하는, 깊게 호흡하는, 여러분은 뇌에게 별표 이 경로를 다시 연결하라 별표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결은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반복에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 길고 지치는 세션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식단은 어떻습니까? 제가 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우리가 먹는 것이 양만큼 혈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옳습니다. 오메가-3, 항산화제, 천연 질산염이 풍부한 음식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연어, 잎이 많은 채소, 비트 주스, 심지어 약간의 다크 초콜릿 같은 것들이죠. 2023년 하버드 연구는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노인들이 5년 동안 뇌졸중 재발률이 30% 더 낮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회복은 움직이는 방식만큼이나 먹는 것에 관한 것이군요. 물론이죠. 몸은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하고 깊이 쉬고 부드럽게 움직일 때 가장 잘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몸을 재훈련하고 기능을 회복하며 장기적으로 건강을 보호하는 습관을 만드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정확합니다. 회복은 마법이 아닙니다. 생물학의 인내심을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수록 그들은 더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회복에서 예방으로 초점을 옮길 것입니다. 60세 이후에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매일의 습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니 뇌졸중을 경험하지 않으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박사님, 뇌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습관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순환에서 시작됩니다. 혈액이 움직일 때 뇌는 반성합니다. 하지만 혈액이 정체되면 손상이 조용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습관 중 하나는 제가 별표 모닝 활성화, 모어닝 액터베이션, 별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상 후 몇 분 안에 혈액이 흐르도록 하세요. 저는 별표 3분 아침 재설정, 3미니트 모어닝 리세트, 별표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흥미롭네요. 그것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폐를 열기 위해 3번 느리고 깊게 호흡합니다. 그런 다음 약 1분 동안 종아리를 펌프질하기 시작합니다. 발뒤꿈치와 발가락을 느린 리듬으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신체의 2번째 심장이라고 불리는 가자미근을 활성화합니다. 다음으로 어깨를 굴리고 하루를 맞이하듯이 목을 부드럽게 돌립니다. 너무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연구에 따르면 기상 직후 이러한 저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혈압 스파이크를 줄이고 뇌혈류를 거의 2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습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도 장비도 필요 없이 오직 움직임과 의도만 있으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뇌는 리듬을 통해 반성합니다. 펌프질, 호흡, 가벼운 움직임. 이것들은 모두 심혈관 시스템이 산소를 위로 밀어 올리도록 하는 신호입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과 같은 수분 보충을 추가하면 하루를 위한 혈액의 최고의 출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짧은 아침 순환 루틴을 실천한 일본의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년 동안 더 나은 기억력 점수를 가졌다는 연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장수는 병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전적으로요. 그리고 그것은 움직임을 넘어섭니다. 영양, 숙면, 정서적 균형. 이것들도 혈관의 모양을 만듭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을 긴장시킵니다. 하지만 웃음, 음악,
감사는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심지어 햇볕 아래서 걷거나 좋아하는 노래도 산화질소 분비를 촉발하여 동맥을 이완시키고 유연하게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구축된 의학이라니. 그리고 목표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리듬입니다. 매일 뇌에 신선한 혈액, 꾸준한 산소, 그리고 평온함을 제공한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을 보호하고 기분을 북돋으며 심지어 신체의 노화 속도까지 늦추는 것입니다. 박사님, 우리가 탐구한 모든 것, 즉 경고 징후에서 회복 습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간단한 행동들이 혼자 뇌졸중에 직면한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진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체 신호를 이해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존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준비는 공황을 명확함으로 변화시키고 위기 속에서의 명확함은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를 통제할 필요는 없지만 행동이 가능할 때를 인식하고 그것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복잡한 기술을 숙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박 속에서 평온함을 숙달하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침착한 호흡, 자세의 전환, 제때 내린 단 하나의 결정. 이것들이 응급 상황에서 가장 큰 무게를 지니는 것들입니다. 노인들은 그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 없는 힘은 손전등을 가지고도 결코 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대화는 바로 어둠 속의 빛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이 항상 큰 경고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종 속삭임으로 시작하며 주에 깊게 듣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항상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분들이 이번 방송을 통해 얻어가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단지 의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박사님, 그 말씀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노화하기 위한 청사진처럼 느껴집니다. 아직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에피소드를 마쳤다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의 별표 좋아요, 별표를 눌러주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